안녕하세요, 주차남입니다.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설명할 차례죠. 그럼 시작할까요? Let's go! 엘리어트 파동이란 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엄청 쉬운데 선들이 많아서 접근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은 상승 5파, 하락 1파 이것만 기억해 두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하겠죠. 이게 한 사이클로 보는데 이때 실제로 주식들이 단순하게 그냥 상승만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진 않겠죠. 그래서 엘리어트란 사람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동과 연관지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승 5파, 상승 5파는 상승장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첫 번째 상승을 1파, 그리고 상승을 했으니까 조정을 받겠죠. 이 조정을 받는 구간을 2파,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 3파,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는 구간을 4파. 파라는 게 파동이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상승을 5파. 상승 5파 뒤에 뭐가 있다고 했죠? 하락 3파가 있다고 했죠. 하락 3파는 A, B, C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하락을 A, 그리고 반등을 하는 구간을 B, 다시 하락하는 구간을 C. 자, 엘리어트 파동은 이게 끝이에요. 상승 5파, 하락 3파. 오케이? 엄청 간단하죠? 그러면 상승 5파에서 상승하는 구간은 어디예요? 1파동, 3파동, 5파동. 총 3번의 고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하락 3파일 때는 하락 구간이 어디예요? A, C 구간. 총 2번의 큰 하락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든 엘리어트란 사람은 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진폭의 크기도 예측을 하고 이 상승과 하락하는 폭이 걸리는 시간까지도 예측하는 방법을 깨우친 천재인데 아쉽게도 이 진폭에 대한 설명은 했지만 시간에 대한 개념은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영원한 숙제로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어트 파동 말고 다른 매매 이론들도 보면 진폭에 대한 설명들은 각자의 방법대로 다 있는데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매매법이 없는 거지, 지금까지는. 그건 우리가 연구해봅시다. 그러면 아마 노벨상 받지 않을까요? 그럼 또 질문하겠죠. 선생님, 상승폭과 하락폭을 맞출 수 있다고? 그건 뭔가요? 알려주세요. 상승과 하락폭이란 게 여기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가는 이 상승폭, 그리고 고점에서 저점으로 조정을 받는 이 하락폭, 이 진폭을 예측하는 방법이 엘리어트 파동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피보나치 수열, 거기서 나온 수치로 이 진폭을 맞추는 거죠. 참 웃기죠? 바이비트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할 때도 사람들이 피보나치 수열 많이 쓰죠. 이 피보나치란 게 이탈리아 피렌체의 수학자예요.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이 피보나치 수열이 어떻게 나왔는지 잠시 설명을 하면 이런 내용 궁금하지 않으면 스킵하세요. 계속 설명해서 이 피보나치가 살던 시대에는 시대적 특성상 수학이 발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진법을 쓰고 있었던 거죠. 십진법도 아니고. 근데 이탈리아와 다르게 아라비아에서는 이미 수리학이 엄청 발전이 된 거지. 그래서 거기는 십진법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걸 알게 된 피보나치는 어떻게 했겠어요? 나 수학자인데 수학을 더 잘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집트로 떠납니다. 뚜벅 걸어는 안 갔겠죠. 근데 웃긴 게 피보나치가 이집트에서 십진법도 물론 배웠겠지만 수의 질서란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수의 질서가 어떤 거냐면 앞에 숫자를 더해서 계속 나열을 하는 거예요. 1이 있겠죠? 1보다 앞은 0이잖아요. 0과 1을 더하면 1, 1하고 1하고 더하면 2, 2하고 1하고 더하면 뭐죠? 3, 3하고 2하고 더하면 5, 8, 13, 21, 34, 55, 89, 144, 233, 377 이렇게 앞에 숫자를 계속 더해서 나열을 한 뒤에 이 앞뒤 숫자들을 서로 나누기를 해서 일정한 값의 패턴을 찾은 거예요. 34와 55 나눠볼까요? 34에서 55를 나누면 뭐죠? 0.618. 그럼 반대로 55에서 34를 나누면 뭘까요? 1.618. 618 똑같죠?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144를 한 칸 띄어서 나눠보는 거예요. 중간에를 띄우고 나누기를 하면 숫자가 몇 나오겠어요?
2.618. 여기도 618이죠. 그럼 377을 144로 반대로 나누면 뭐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0.382. 피보나치가 발견한 수의 법칙이란 게 이 네 가지 숫자인 거예요. 0.618, 1.618, 0.382, 2.618. 코인 선물에서나 주식 전문가들이 피보나치 수열을 대입해서 보여주면 엄청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피보나치 수열이란 게 이렇게 단순한 방식에서 나온 수치란 거지. 이런 건 다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럼 또 의문이 생기겠죠? 선생님, 이 수치들이 뭐가 대단한 거예요? 알려주세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모든 자연계의 안정적인 구조물은 이 비율을 따르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지.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치를 모든 자연의 안정적 구조물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죠. 실제로 피라미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물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피라미드라고 칩시다. 그러면 피라미드의 옆면의 높이가 356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밑면의 절반 길이가 22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면의 높이를 밑면의 절반으로 나누면 숫자가 몇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1.618. 짜잔!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 수열을 엘리어트가 자기가 만들어낸 파동 이론에 대입해 보니까 비율이 들어맞았던 거죠. 제가 그걸 듣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피보나치 수열 자체가 안정성을 띠고 있는 수치니까 주가가 아무리 뛰거나 떨어져도 결국 안전한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성질이 들어맞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말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엘리어트가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이 1번 파동 있죠. 이 1번 파동 길이에 1.618을 곱하면 3번 파동의 길이다. 그리고 만약에 파동의 연장 이런 게 나타나면 3번 파동이 더 길게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1번 파동에 2.618을 곱하면 3번 파동의 최대 길이다. 그래서 3번 파동은 1번 파동의 1.618배에서 2.618배 사이로 오를 수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락 파동일 때도 A 파동이 나타나잖아요. A 파동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떨어지는 진폭이 있었겠죠. 이 A 파동에 1.618이나 2.618 이 두 가지를 곱하면 하락 시 파동의 진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C파동에서는 1.618배 정도의 하락 파동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런 파동 이론을 대입할 때는 보통 4시간 봉으로 많이 볼 건데 그 4시간 사이에서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오를 때도 오르고 내릴 때도 내리겠죠. 그래서 소파동이란 게 존재한다는 의미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으로는 뭐 1번과 2번으로 치면 이거는 상승 파동이고 이건 하락 파동이죠. 그러면 이 1번 파동 안에서도 상승 5파동 1, 2, 3, 4, 5 또 하락하는 2번 파동 안에서도 소파동으로 A, B, C 그리고 다시 상승 3파일 때는 또 소파동으로 1, 2, 3, 4, 5 또 내려가는 4파동에서는 A, B, C 또 올라갈 때는 1, 2, 3, 4, 5 여기서 뭐 느꼈어요? 상승일 때는 무조건 5파 하락일 때는 무조건 A, B, C 하락 뭐 물론 플랫 패턴, 불규칙 조정 이런 변칙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다고 무조건 A, B, C 이렇게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소파동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하락 3파일 때는 주요 방향이 어디예요? 주요 방향이 하락이죠. 상승 5파일 때는 주 방향이 상승 파동이니까 상승 파동이 1파동, 3파동, 5파동일 때 소파동도 1, 2, 3, 4, 5 이렇게 갔다면 반대로 하락 3파일 때는 하락이 주요 파동인 거지. 그래서 ABC에서는 떨어질 때 소파동이 떨어지는 걸로 1, 2, 3, 4, 5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이 일어나는 B 구간에서는 A, B, C 이렇게 상승 파동을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올라가요. 그리고 하락하는 C 파동에서는 다시 어떻게 가겠어요? 1, 2, 3, 4, 5
이렇게 지금 상승 국면인지 하락 국면인지 주요 방향에 따라서 소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다 보니까 느꼈던 부분이 N자형 파동이 완성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게 상승 국면인지 하락 국면인지 알 수 있겠네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요. 떨어지다가 여기서 반등을 할지, 떨어지다가 여기서 반등을 할지, 안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하는데 이게 저점인지 더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줬다고 만약에 진입을 하죠? 그럼 이 구간이 진짜 반등 구간이 아니라 B파동처럼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가 다시 더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바닥을 예측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떨어지던 주가가 반등을 했다가 N자형 파동, 이걸 그리는 모습을 볼 때 이 구간에서 매수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지금 전저점보다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전고점 구간을 뚫지를 못하고 떨어진다면 다시 하락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N자형 패턴이 확실할 때 말고 좀 빨리 진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N자형 패턴을 그리려고 할 때 진입을 했다가 만약에 N자형 패턴을 제대로 못 그리고 떨어지려고 하는 분위기가 보이면 손절 구간을 확실하게 잡고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그러다가 오르겠네, 오를 수 있지. 근데 그거 기다리다가 더 큰 하락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사실 가장 추천드리는 구간은 N자형 패턴이 확실하게 그려질 때, 즉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이 구간, 이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여기서 거래량까지 터진다면 더 확실하겠죠. 여기서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주가가 N자형 파동 그리면서 바로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을 주고 다시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올랐다고 바로 매수를 하지 말고 급하게 오르는 걸 바로 추격 매수를 할지, 아쉽지만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올 때 그때 재차 진입을 할지, 그거는 시장의 분위기나 그 주가의 흐름을 보고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차트 많이 보다 보면 약간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 감이 올 때까지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에는 불변의 법칙 같은 중요한 법칙들이 있어요. 이거는 꼭 명심해야 돼요. 1번, 첫 번째 조정이 전저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떨어지던 주가가 반등을 해요. 그래서 상승장으로 바뀌었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고 1파 상승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다? 2파 조정이 있겠죠. 2파 조정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3파 상승이 이어져야 되는데, 조정 구간이 2파동인 줄 알았는데 전저점을 깨고 주가가 더 내려갔다는 거지.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가는 무조건 조정을 받더라도 전저점 위에서 반등을 해야지 제대로 된 엘리어트 파동이다. 오케이?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전저점이 돌파되더라도 사야 되는 구간이 있다고 했죠. 그건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볼린저 밴드 영상 강의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은 전저점을 깨고 다시 반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걸 패턴으로 확인하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다른 지표들도 같이 보면서 대입하는 게 좀 더 신뢰도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 자체가 엄청 대단한 이론인 건 알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그 말은 뭐다? 세력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꼬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놀래서 팔거나 손절을 치겠지. 그걸 노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승 구간에서 3파의 상승폭은 1파동의 1.618배다. 최대 2.618배라고 했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포함시켜서 이 진폭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1파, 2파 조정받고 3파가 1번 파동의 1.61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 파동의 1.61배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이 구간에서 오르다가 약간 이렇게 떨어지려고 흔들어도 이게 4파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버티는 거지. 그러면 온전한 3파를 다 먹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618배에서 4파 조정을 받고 5파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연장 파동이 나와서 2.618배 근처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기 2.618배는 무조건 3파가 연장된다고 2.618배를 간다는 말이 아니라 1.618배에서 2.618배 사이로 오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2.618배를 넘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2.618배까지 오르길 기다렸다가는 한 반쯤 오르다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넘어갈게요. 세 번째, 두 번째 조정 구간인 4파동에서는 1파동의 고점 밑으로는
떨어지면 안 된다.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이 있잖아요. 이 4번 파동이다. 이 4번 파동이 1파동의 고점 어디예요? 여기죠. 이게 1파동이니까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4파동이 1파동의 고점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 패턴 자체를 엘리어트 파동의 패턴으로 포함시켜서 보면 안 돼요. 이미 법칙이 깨졌기 때문에 아직 엘리어트 파동이 시작된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여기까지 해도 분량이 너무 길 것 같거든요.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